자, 수익인식 기준에 적혀 있는데, 자, 수익인식 기준은 뭐 재화나 용역이나 뭐 로얄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뭐 기준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수익인식 기준 보는 이유는 일단 우리 이론 시험에서 수익인식에 대한 걸 또 좀 물어봐요. 그럼 우리 재화의 판매 쪽에서 보면, 자, 우리 첫 번째 수익인식 조건이 재화 판매에서 재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구매자에게 이전되고라고 적혀 있죠. 우리 수익인식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팔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았다라고 하려면 산 사람한테 그에 대한 게 모든 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이게 판매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주고 대가를 수익으로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고, 이 말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면 난 누구한테 이걸 대여다라고 해서 수익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며, 그래야 우리 회계상의 장부에 그 금액을 정확하게 수익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표현은 오늘 꼭 돈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돈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외상으로 물건 팔면 돈 받은 게 아니지만 우리 물건 팔았으니까 받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대면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지문을 꼭 기억하세요.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 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려고 그러면 그 대응되는 원가를 우리가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지, 대응 원가를 알아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응되는 원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대응 원가를 알아야지 수익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현혹시키는 지문으로 종종 등장하니까 얘를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용역의 제공에서는 우리 용역은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거래 전체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재화의 공급하고의 차이점이 전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전체 지을 때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자, 세 번째 보면 우리는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몇 퍼센트 진행했다라는 걸 알아야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인식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원가를 가지고 얼마만큼 원가 썼으면, 재료들 썼으면 얼마만큼 진행률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원가, 거래 완료위에서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공통점이 우리 거기에 들어갈 원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진행률에 의해서 가는 게 용역이 많기 때문에 얘는 지금까지 발생한 거하고 앞으로 발생할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만큼 공사비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작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왜냐하면 전체 금액을 다 인지를 해야지만 우리 용역의 판매에서 수익 제공해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래 유형별 수익 인식 기준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자, 위탁 판매, 시용 판매인 경우에는 114페이지에 그 재고 자산 할 때랑 똑같아요. 재고 자산에서 뺄 때 우리 114페이지에 보시면 위탁 판매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위탁 판매도 우리 재고 자산에서 빼는 게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았을 때고, 우리는 그때 수익 인식한다는 거고, 시용 판매에서도 우리는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시라고 하면 우리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할 때에 재고 자산에서 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는 우리는 수익 인식 시점이 원칙적으로 인도한 시점이에요. 그럼 인도한 시점에 전액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법하고 차이가 있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단기 할부 판매에서 과세 표준은 전액이었는데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으로 해서 계약서 써진 대로였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그게 아니고 전액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가 중요한 경우는 현재 가치로 평가 적혀 있죠. 이게 제가 사채를 하면서 연금 현가 기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오는 돈들 그걸 계산을 해서 그 금액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면. 다음 우리 뭐 용역 제공은 진행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건설이나 이런 건 주로 다 우리 진행 기준으로 할 거고 상품권 판매는 우리가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물건을 인도할 때나 아니면 상품권 가맹은 상품권을 받았을 때가 우리는 수익 인식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하거나 아니면 이걸 상대방에게 팔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가 넘어갔을 때 중 우리 다 빠른 날이 부동산 판매고, 자, 뭐 설치 검사 조건부는 뭐 설치나 검사 완료됐을 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아래 신문 방송 광고가 있죠. 신문 방송 광고는 대중한테 광고가 전달된 시점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나갈 때 100만 원짜리를 100회 광고하기로 했죠. 그럼 1억 원을 받았어요. 그럼 받았을 때는 1억 원을 선수금으로 잡아둘 거예요. 그랬다가 TV에 광고가 몇 회 나갈 때마다 선수금을 지우면서 매출로 잡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광고가 우리 대중한테 전달한 시점이죠. 근데 이 광고를 제작하는 거는 용역이죠. 제작하는 거는 기술이나 이런 거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행 기준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료는 여러분들 영화표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몇 시간 전까지는 전액 환불, 언제까지는 몇 퍼센트, 시작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죠. 원칙적으로는. 한마디로 시작한 시점이 이제 환불해 줄 필요 없으니까 공연이 개최된 시점이 우리는 수익 인식 시점이다라고 돼 있어요. 저 옛날에 영화관에 잘못 갔는데 시간 지났는데 환불해 주더라고요. 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차권 달라고 그냥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좀 어버버해서 보였는지 불쌍했는지 환불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때 여의도에 제가 영등포에 가 있었는데 여의도로 잘못 끊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시작 안 해요? 그랬더니 환불해 주더라고요. 그분들은 친절한 사람인 거고, 그죠? 우리 학원 수강료도 우리 발생주의 회계예요. 발생주의 회계를 발생주의로 하는 건 일할 계산해 줄 거예요. 원래 학원법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뭐 3분의 1까지 이내 들으면 3분의 1 공제하고 하고 뭐 절반 다 들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회계 수익 기준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일할 계산이고 저희 학원도 일할 계산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부담금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만하면 일할 계산 해가지고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책에 있는 회계에 대한 내용들을 봤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컴퓨터를 가지고 분개하면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컴퓨터에 시작 버튼 누르시면 그 아래에 글자를 칠 수 있도록 될 거예요. 자, 우리 화면 아래쪽에 왼쪽에 윈도우 마크 누르시면 글자를 칠 수 있도록 되죠. 여기 글자 치는 곳에 우리 엔터 위에 돈 표시 두 개가 있어요. 엔터 위쪽에 보시면 703-T 우리 전에 한번 쳐본 적 있죠. 이 책 백데이터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혹시 아이디 비밀번호 쳐라고 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치고 비밀번호는 그린 1005고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바로 이 창이 뜨시는 분은 이거 굳이 안 누르셔도 돼요. 그럼 공유 폴더에 들어가시면 공유 폴더 김재민 적혀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전산세무이급 백데이터라고 파일 있죠. 그거 본인 컴퓨터에 복사를 하시고 복사하신 후에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면 모든 파일에 적용해서 다 덮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창이 뜰 때까지 전부 다 실행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K랩 프로그램을 여시고 K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이거 꼭 해야 되죠. 회사 등록 버튼 누르시고 회사 등록 그리고 위에 F4번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 이 버튼을 꼭 눌러서 회사 코드 재생성 작업이 완료됐다고 돼야지 여러분 집에서는 데이터 없으면 얘 해야지만 이렇게 회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얘 눌러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백데이터는 우리 교재 표지에 보시면 우리 전에 그 도서출판 다음 있죠? 도서출판 다음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백데이터 자료실이라고 아래 녹색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에서는 여기 것 다운받으셔서 쓰셔야 돼요. 43번에 여기 다운받으면 방금 공유 폴더에서 가져갔던 거하고 같은 그 파일이 여기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집에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353페이지로 가고 (353페이지를) 가시고 자, 우리 교재를 자, 우리는 지금 회계 1급하고 같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 324페이지를 잠깐만 펴보세요. 324페이지 자, 324페이지부터는 우리가 컴퓨터 처음 다룰 때 회사 등록하고 뭐 그 뒤에 보면 거래처 등록하고 개념과목 및 조교 등록,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하고 거래처별 초기이월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회계 1급 처음 우리 컴퓨터 다룰 때 했던 거. 자, 우리 이것도 시험 볼 때 회계 1급 볼 거니까 자, 우린 지금 이거 안 해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분기 연습 바로 들어갈 건데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한 번 정도는 입력해 보시고 기억을 좀 떠올리세요. 우리 회계 1급 시험 봐야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게
그래도 기억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는 지금 수업은 이제 전표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353페이지로 가서 자, 그럼 우리 컴퓨터에서는 회사를 지금 위에 3002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 위에 3002번 회사 코드 적혀 있으니까 3002번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고, 자,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이제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으면 일단 분계를 하고 한 번에 입력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면 1번, 자, 1월 3일 범어산업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어음 중 3천만 원을 중앙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당좌 예금하였다. 매각 거래로 처리하며 할인율은 연 9%이고 할인 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은 80일이다. 자, 일단 이번 문제를 보고 어음의 할인이라는 걸 알겠죠? 어음의 할인. 자, 그럼 우리 분계를 한번 보면, 자, 일단 금액은 잠시 후에 하더라도 분계 위치를 보면 우리는 받을 어음을 할인했다라고 적혀 있고 매각했다라고 적혀 있으면 팔았다는 거죠. 자, 문제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받은 어음이고 얘를 할인했고 그리고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이 글자를 보고 여러분은 어음의 할인이다라고 짚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음의 할인이면 매각 거래니까 어음을 우리가 판 거죠.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워줘야 되고, 이 받을 어음은 거래처 적혀 있던 거 그대로 범어산업이다라고 지워줘야 될 거고, 자, 그리고 차면에 이제 우리가 돈 받는 거를 쓸 건데, 자, 지금 문제에서 당좌 예금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당좌 예금에 돈 들어왔다. 자, 위치부터 잡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3천만 원짜리 어음인데 할인료를 차감한 할인료를 빼고 나머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할인료를 계정 과목 뭐라고 하죠? 할인료를, 자, 옛날에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죠. 옛날에는 제가 어음을 추심하면 추심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이고, 어음에 할인해서 매각 거래면 얘는 매출 채권이니까 매각이라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쓴다라고 했던 거. 그때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면 돼요. 자, 어음의 할인료는 어음이 매출 채권이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할인료를 쓸 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이걸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할인료는 구매자의 보유 기간 동안 이자예요. 구매하는 사람의 보유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자를 일할 계산을 해요. 일할 계산. 자, 그럼 지금 이 문제 내용대로 하면 어음이 만기가 되면 이 어음을 사간 사람이 받은 게 3천만 원이 되죠. 그럼 3천만 원에 이제 이 구매자가 원하는 할인료가 9%예요. 할인율이 9%죠. 그러면
자, 저는 곱하기 0.09라고 쓸게요. 근데 이 9%는 연이율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만기까지 며칠간 보유하고 있는지 사가는 사람이 원하는 할인료니까 그 날짜가 80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80일인데 올해는 366일이지만 그냥 365라고 가정을 하면 금액이 59만 1,780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령한 할인 수령액은 당연히 구하는 게 방식이 액면가 빼기 상대방 할인료가 되겠죠. 그럼 액면가는 3천만 원이고 이거 빼기 상대방이 원하는 돈이 이 금액이니까 이 금액을 뺀 2,940만 8,220원을 나한테 줄 거란 이야기예요. 상대방은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뺀 이 돈을 나 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금액 다 구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 분계를 하면 우리 장부에 적혀 있던 받을 어음을 3천만 원을 지워주게 될 거고, 자, 차변에는 나는 할인료를 뺀 2,970만 8,220원인데 이 차이나는 우리 7이 아니고 왜 7이었어서 4죠? 40만 8,220원인데 자, 그럼 차이나는 59만 1,780원은 우리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채권 그 처분 손실 금액을 계산하는 걸로도 여기 그냥 냈는데 뭐 이렇게는 간간히 나오고 다른 때는 할인료 얼마 뺐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일단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앞에 말했던 게 이거죠. 자, 말했던 게 어음의 추심의 경우에는 추심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를 써야 되고, 그리고 어음의 할인인에서 우리 매각거래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계정 과목을 아는지 1년에 예하고 예하고 해서 각각 한 번씩 나오니까 두 번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2번 문제. 자, 1월 5일날 일시 소유의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대한상사의 주식 100주 액면 주당 5,000원, 장부가액 6,500원을 주당 8,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대구은행에 당점 당자예금에 입금하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일시 소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하는 거죠. 그럼 일시 소유 목적 보유 중인 주식 이걸로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자, 우리는 액면가를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죠. 우리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 뭐뭐 있었죠? 자본금하고 사채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는 액면가를 쓰는 계정은 없어요. 그럼 얘는 지금 단기매매 증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액면가를 쓸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만큼을 지우고 돈 받은 거 써서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장부에 적혀있던 단기매매 증권을 먼저 지워줄 거예요.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자, 백주가 6,500원. 그러면 65만 원치라고 적혀 있었겠네요. 근데 이 돈을 당좌 예금에서 차변에 돈을 받는데 8,000원에 팔았으니까 80만 원을 받겠죠. 자, 그럼 우리는 차이 나는 금액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할 거예요. 자, 이 계정 과목이 만약에 없으면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사용을 하세요. 금액은 15만 원. 다음 1월 13일 호주의 포스코사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한미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 대금 12만 원과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른 운송료 등 비용 30만 원을 대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나갔다라는 걸 알겠고, 이 돈을 물품 대금 1200하고 운송료 30만 원 해서 1230만 원이 나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차변에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일단 물품 대금은 원재료가 되긴 될 건데 아직 들어온 게 아니죠. 그죠? 아직 들어온 게 아닌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들어갔으면 이건 이제 운송하면 낼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미리 도착하기 전까지 써두는 계정 과목이 미착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미착품이라고 쓸 건데, 자, 그럼 우리 지금 운송료 이거는 나중에 도착하면 원재료로 다 포함할 거죠. 그래서 여기도 미착품에 포함시켜 둘 거예요. 그래서 123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고, 자,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래처는 안 써요. 근데 문제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101번 코드 번호만 만들어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거래처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 시험 때도 평소에 안 쓰다가도 써라 그러면 시킨 대로 해야지. 시험에서 시키면. 그래서 101번 써라 그래서 쓸게요. 자, 여기 보통 예금에는 대구은행 쓰셔도 정답, 안 쓰셔도 정답.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근데 보통 예금에다가 포스코라고 쓰면 오답. 딱 은행은 무슨 예금이다 적혀 있는 건 은행이 들어가야 되지, 우리 그냥 상대방 일반 거래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가 망가지게 돼요. 자, 다음 1월 15일 회사는 사채를 현재 가치로 발행하였다. 사채의 현재 가치는 4,810만 원이며 사채 발행비 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죠. 사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사채, 금액은 액면가. 사채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액면가를 써놓고,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우리는 현재 가치로 발행했어요. 4,810만 원에. 그런데 5만 원 빼고 받았죠.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거니까 얘 빼고 우리는 보통 예금에 4,805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195만 원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제가 사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지만 분개할 때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사채 액면가 써놓고 액면가보다 작게 받으면 손해본 만큼이 사채 할인 발행차금이고 액면가보다 많이 받으면 사채 할증 발행차금이다. 분개는 그렇게 하면 돼요. 분개는 자, 다음 5번 1월 18일 범어산업 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 800만 원을 현금 300만 원과 2020년 5월 25일 만기 두산상사 발행의 약속 어음으로 400만 원을 받고 잔액은 대구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문제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거죠. 돈하고 딴 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배서 양수받고 보통예금 돈 받은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돈 받을 거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니까 지워주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범어산업거 800만 원을 지워줄 거예요. 그럼 차변에 돈 받는 거 쓰는데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자 이번에 어음 받았는데 이 어음이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 아니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 아니면. 그럼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 아니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질 건데 외상매출금이네.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의 연속으로 봐요. 그래서 받을 어음이다라고 쓸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 어음이 만기되면 일단 두산상사로 갈 거죠. 그래서 거래처는 두산상사라고 써둘 거예요. 자, 그럼 이 어음의 금액은 이거 400만 원이고, 그럼 차이나는 이 1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 끝났네요. 자, 우리 지금까지 5개 문제를 일반전표를 열어서, 자 우리 1월 달이죠. 그럼 그냥 1월 달이라고, 자 날짜는 여기에 쓰지 말고 아래쪽에 써서 쭉 쓸게요. 그래야 저도 같이 봐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5문제만 분개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